친구들 안녕하세요. 안산 향토사 박물관에 똑똑똑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산의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는 속닥속닥 이야기쌤이에요. 친구들은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설화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말해요. 안산 지역에는 약바위 효자 이야기, 광덕산과 부채보살 이야기, 성포동 진해장터 이야기, 별망산과 어부의 아내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속닥속닥 이야기쌤이랑 같이 안산의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목소리가 고운 것을 보니 꾀꼬리 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씩씩한 걸 보니 개구리 소리 같기도 하고. 쌤! 꼬리구리잖아. 여긴 어쩐 일이에요? 쌤, 너무해요. 맞아요. 너무해요. 너무하다고? 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쌤 혼자 재밌는 이야기 보러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밥 먹을 때도 이야기 들으면서 먹고, 양치할 때도 이야기 들으면서 치카치카하고, 잠잘 때도 이야기 들으면서 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도 저기 재밌는 이야기가 보이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아마 이 안산에 사는 동물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이야기를 좋아할걸요? 아니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아니거든. 나거든. 나거든. 나라니까 너. 나가라고. 나라고. 그만. 이야기를 좋아하면 모두 같이 들으면 돼요. 우리 안산의 재미있고 신기한 설화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 전에 똑똑똑 박물관 친구들에게 꼬리, 구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할래요. 깨꾸르르르 깨꾸르르르. 친구들 안녕? 나는 예쁜 목소리랑 노란 깃털을 가진 양상동에 사는 양꼬리라고 해. 길을 가다가 내가 보이면 깨꾸르르르 깨꾸르르르 이렇게 인사해줘. 친구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알지? 개굴 펄짝펄짝 높이 뛰는 개구리, 와동개구리 와리구리야. 친구들도 나처럼 높이 뛰어볼래? 와리구리 와리구리. 아우 시끄러워. 뭐? 시끄럽다고? 노래는 우리 깨꼬리들이 제일 잘하거든. 아니거든. 우리 개구리들이 제일 잘하거든. 쌤, 깨꼬리들이 더 잘하죠. 아니죠. 저희가 더 잘하죠. 아니라니까. 깨꼬리라니까 잘하거든. 너. 맞다니까. 자, 그만. 쌤이 보기에는 우리 꼬리와 구리 둘 다 멋지고 고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똑똑똑 박물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안산의 재밌는 이야기를 보러 가도록 해요. 이번 이야기는 누가 먼저 소개해줄까요? 저요. 우리 꾀꼬리들이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우리 꼬리가 소개해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안산 양상동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꾀꿀봉과 버드나무 이야기입니다. 꾀꿀봉과 버드나무?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아주 멀리 안산의 한 산기슭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있었대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곧 맛있는 음식이랑 편히 잠잘 수 있는 곳도 찾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황룡아, 이 어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이 어미가 없더라도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어머니. 너는 귀한 고려의 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머니! 혼자 남게 된 황용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래서 황용은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당분간 먹을 걱정은 없겠는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 갑자기 졸리네. 잠깐만 잘까? 큰일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어. 허허. 아니, 선비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요? 그게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큰일이 뭡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진짜입니까? 그럼요. 어머니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그 큰일이 뭔지 말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큰일이 뭐냐면 그 선비는 황용에게 말했어요. 자기는 집을 지으려고 좋은 나무를 찾고 있는데 온 나라를 모두 돌아다녀도 마땅한 나무를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으려면 버드나무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기 산속에 맑은 개울물 흐르는 곳이 딱 좋은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심은 버드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보니 아주 착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뭐지? 꿈이었나? 깜빡 잠이 들었구나.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 황용은 잠에서 깨어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개울가를 보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그 선비님이 말했던 그 개울가 같은데? 언제 이런 곳이 있었지? 그래, 아무리 꿈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내가 여기에 버드나무를 심어야겠다. 황용은 그날부터 그 개울가에 버드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버드나무도 쑥쑥 자라나 아름다운 숲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숲에는 언젠가부터 많은 꾀꼬리들이 나타나 집을 짓고 살았어요. 세상에 3년 만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다니. 역시 그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 저기 하늘을 날고 있는 꾀꼬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나도 마음이 참 좋은걸?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졸리지? 황용님. 그때 그 선비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황용님께서 3년 동안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드디어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앞으로 15밤이 지나면 둥근 보름달이 뜰 겁니다. 그때 궁궐에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황용님은 임금님 밑에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과거 시험이요? 저는 여기서 일만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라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이 붉은 주머니를 열어보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저기요. 뭐야? 또 꿈이었네. 3년 전도 그렇고 참 이상한 일이야. 이건 꿈에
시험에서 그 선비님이 주신 붉은 주머니잖아. 그래, 이건 꿈이 아니야. 그 선비님 말대로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가야겠다. 황룡은 그 붉은 주머니를 가지고 멀리 임금님이 계시는 과거 시험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럼 과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통과하신 분들은 임금님 곁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 시작! 시험을 보기 전에 일단 그 주머니를 열어보자. 무슨 종이가 들어있는데? 아니, 이건 붉은 주머니에는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주머니의 도움으로 황룡은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과거 시험의 1등, 그러니까 장원급제는 바로 안산에서 온 황룡! 내가 1등이라고? 황룡!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된 황룡은 영의정 대감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영의정 대감은 임금님 옆에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높은 분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이번에 장원급제를 한 황룡이로구만. 나야말로 잘 부탁하네.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게나. 네, 맡겨만 주십시오. 황룡은 영의정 대감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영의정 대감은 황룡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 황룡이 있는가? 영의정 대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왔네. 별거 아닙니다. 그 혹시 자네 결혼은 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아니,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고? 그럼 잘 됐구먼. 네? 잘 되다니요? 들어오거라. 누구십니까? 내 딸일세. 자네처럼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지. 그 내가 보니까 둘이 만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네? 황룡님의 이름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 황룡님만 좋으시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구나. 그럼 황룡 자네는 어떤가? 그게 갑자기 결혼이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훌륭한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면 나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야.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영의정 대감의 따님과 결혼을... 맞아! 역시 그때 어머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황룡 자네 마음은 어떠냐니까? 좋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이라 귀하신 따님을 주신다면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옳거니 잘 됐구먼. 그럼 자네는 지금부터 내 사위일세. 황룡! 그렇게 영의정 대감의 외동딸과 결혼식을 올린 황룡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황룡의 꿈에 나타난 선비가 꾀꼬리라고 생각해 황룡이 잠이 들었던 산을 꾀꼴봉이라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황룡이 버드나무를 심었던 개울가에는 이후로도 버드나무가 많아서 이곳을 버들골이라 불렀지요. 지금도 이곳은 한자로 버드나무 양자를 써서 양상동이라 부르고 있답니다.
우와, 다행이다. 역시 착하고 좋은 일 하면 복을 받게 되는구나. 구리 말이 맞아요. 마음을 곱게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아까 이야기의 황룡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역시 우리 안산에는 마을 이름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양상동도 버드나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안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도 많답니다. 그럼 마을 이름이 들어간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건 바로 와동 이야기예요. 와동 이야기? 오, 왠지 우리 구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저의 뒤를 잘 따라오세요. 와리거리! 같이 가! 옛날 아주 먼 옛날 안산에 개구리가 많이 살고 있는 와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와동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힘들어 했어요. 그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매우 배가 고팠어요. 그때 농부가 생각했어요. 잠깐만. 저기 골짜기에는 개구리가 많이 살고 있잖아. 이럴 게 아니라 거기로 가서 개구리라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어. 농부는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광덕산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개구리는 보이지 않고 두꺼비 몇 마리만 눈에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지? 여름이면 개구리들이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울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다니. 그때 저 멀리 바위 틈에서 개굴 개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는 재빨리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덩치가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녀석 한 마리면 충분하겠다. 이제 얼른 집으로 가야지. 농부는 개구리를 잡고 신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농부의 귀에 아주 커다란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지 이게? 아까는 개구리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커진 걸까?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까 개구리를 잡았던 바위 틈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바위 틈에는 나이 든 개구리와 어린 개구리들이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 녀석도 나이 든 부모님과 어린 자식들이 있었구나. 이 개구리가 없으면 이 개구리 가족은 슬플 거야. 그래, 그러니 놓아주자. 슬프게 개굴 개굴 우는 개구리 가족을 본 농부는 잡았던 개구리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산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때문에 개구리가 다쳤을까 걱정된 농부는 바위 틈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개구리는 보이지 않고 쌀이 가득 든 바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농부는 쌀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고리를 벗어 쌀을 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었던 바가지에 다시 쌀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설마 아까 그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주는 건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그 신기한 바가지를 욕심내지 않고
옷에 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쌀만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쌀로 맛있게 밥을 지어 배고픈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그 덕에 마을 사람들과 농부는 다시 건강해졌고 열심히 일을 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